그러니까 최적화, 완벽하게 차를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리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안전, 환경, 이렇게 두 가지만 리콜이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갑자기 쌍용 토레스 관련해서 몇몇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요. 내용은 토레스에 몇 가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헤드램프. 요즘같이 눈이 망쳐오는 날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질주하면 눈이 헤드램프에 이렇게 쌓인다고 해요. 이게 쌓여서 계속 더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상황. 이게 헤드램프에 눈이 쌓인 상황. 이렇게 되니까 이거 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도 앞이 안 보이지만 마주오는 차도 못 보진 않겠지만 조금 덜 보이기도 하니까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 사실 토레스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죠. 요즘 차들의 헤드램프가 다 LED로 바뀌면서 이런 문제를 조금씩은 다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왜 없었느냐, 기존에는 할로겐 램프를 쓰고 있었어요. 할로겐 램프, 헤드램프를 만져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기존 할로겐 램프는 아주 예전에는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레이얼 유리여서 와 진짜 뜨거웠어요. 이거 게다가 램프 교환하다가 보면 잘못하다가 손에 화상 입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램프 교환할 땐 반드시 장갑을 끼라고 써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할로겐 램프의 램프 면에 만약에 손때나 이런 게 묻으면 램프가 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장갑을 반드시 끼게 돼 있죠. 쓸데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할로겐 램프 아시다시피 이 에디슨이 만든 그 램프의 형태를 거의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할로겐 램프는 전기가 지나가면서 저항을 일으키면서 그 저항이 불빛을 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그냥 막 나오는 거지. 근데 최근에 헤드램프는 뭘로 바뀌었어요? LED.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로 바뀌었잖아요. 발광 다이오드라는 건 이 다이오드를 지나가기만 하면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력의 소비율도 굉장히 낮고 온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할로겐 램프는 왜 뜨겁고 LED는 왜 온도가 안 올라가나? 똑같이 빛 나오는 건데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할로겐 램프는 전기의 저항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전기가 어떤 입자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좁은 길을 막 통과하게 하면 서로 막 몸을 부대끼면서 열이 나고 빛이 나고 그러면서 빛이 나게 되는 건데, 이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동시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 특정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이오드는 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적외선인데 이 적외선 부분은 나오지 않고 가시광선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LED는 밝으면서도 열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게 LED 램프의 특성입니다. 근데 최근에 헤드램프는 뭘로 바뀌었어요? LED.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고속도로를 달린다. 여기서 눈이 오게 되면 절묘하게 이 헤드램프 앞이 영하로 아슬아슬하게 노글랑말랑하는 그런 온도네. 이렇게 되면 표면이 살짝 녹고 그게 습기가 돼서 눈을 또 달라붙게 하고 그러면서 더 쉽게 쌓이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유리와는 다르게 또 눈이 조금씩 더 쌓이기도 합니다. 이거 뭐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헤드램프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헤드램프가 지금 엄청나게 눈이 많이 쌓이는 그런 요소다라고 할 수 있고요. 헤드램프 뿐이 아니라 여기 레이더나 전방 카메라, 여기도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BMW, 벤츠 같은 프리미엄 회사들 여기 앞에 레이더나 카메라 위치에다 열선을 넣기도 합니다.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그릴 가운데 있는 벤츠 엠블럼에 이렇게 열선을 집어넣기도 했죠. 열선 넣는 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 돼 있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이전부터 이 유럽은 헤드램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헤드램프 어셔액 분사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사장치로 여기 눈도 녹이고 여기에 뭐 흙탕이 있으면 흙탕도 좀 세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꽤 있죠. 옛날 볼보가 떠오르는데, 옛날 볼보 이런 디자인이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볼보 보면 여기 앞에 이 헤드램프를 닦는 와이퍼가 조그맣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죠. 아주 귀엽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여기 와이퍼 다는 차 없죠. 요즘 들어서는 여기 와이퍼도 없고 여기 워셔액 노즐이 있는 차도 뭐 점점 줄어들고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LED로 전환된 게 이렇게 눈이 쌓이는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디자인이죠. 요즘 대부분 자동차들 보면 헤드램프 앞에 커버가 있죠. 커버가 있어서 전면에서 먼지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흙탕이 있어도 이걸 뒤로 좀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가 멈춰서면 그게 좀 더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헤드램프에서도 약간이나마 열이 나오고, 그리고 엔진에서도 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요 앞부분에 열이 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 눈이 좀 쌓이더라도 차가 정차했을 때
이 쌓인 게 한꺼번에 뭉텅이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토레스를 보면 앞부분에 커버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눈이 이 안에 점점점 쌓였을 때 어지간히 녹아도 이 눈이 흘러내리지 못하잖아요. 조금 녹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또다시 쌓이고 조금 녹다가 다시 쌓이고,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을 정도가 아니면 이 눈이 전혀 흘러내리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눈이 쌓이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흙탕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묻어요. 그래서 커버가 없으면 눈길이나 뭐 빗길이나 이런 경우에 헤드램프 광량이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헤드램프 워셔 달아주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 헤드램프 워셔는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워셔가 있는 자동차들은 프리미엄 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기아차 중에 헤드램프가 달려있는 차 거의 없죠. 이 헤드램프 워셔를 넣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해요. 모터도 별도로 들어가야 되죠. 워셔액을 전달하기 위한 고무 파이프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노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움직이는 이 액추에이터도 만들어야 돼서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에는 이 헤드램프 워셔를 넣어야만 하는 차종이 있어요. 헤드램프가 밝으면 헤드램프 워셔를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헤드램프가 눈높이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향 등은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는데, 이 앞이 더러워져 버리면 이게 퍼져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헤드램프가 밝은 경우에는 헤드램프 워셔를 반드시 장착하게 하는 이 의무법이 있습니다. 2000 루멘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2000 루멘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헤드램프 워셔는 넣어야 됩니다. 2000 루멘이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냐면요, 집에 있는 램프도 우리나라 거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은은하다라고 하면 한 1500 루멘, 밝은 거실 같은 경우는 3000 루멘 뭐 이 정도 됩니다. 장거리까지 좀 환하게 비춰진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려면 2000 루멘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규정이 생긴 게 사실은 깨끗하게 잘 달리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거꾸로 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헤드램프를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영향이 생겨 있습니다. 약간 꼼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이 많은 자동차들을 타다 보면 밤에 헤드램프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저희 EV6도 굉장히 어두운데 헤드램프가 어두운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토레스만의 문제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커버가 없는 차가 또 있죠. 지금 인기 끄는 차 중에는 기아 카니발이 있죠. 카니발도 커버가 없습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상황이 훨씬 낫긴 합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램프가 주변보다 들어가 있는데, 이 카니발은 램프가 주변보다 튀어나와 있어서 이 램프에 눈이 쌓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훨씬 낮죠. 그리고 주변에 바람이 빠져나갈 구멍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옆으로 공기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토레스를 처음 봤을 때 눈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안 그래도 많이들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나와 있는 차 중에는 가장 눈이 잘 쌓이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눈이 쌓인다며, 토레스는 상당히 많이 쌓이지만 다른 차도 조금씩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뭐하러 할로겐을 버리고 LED 램프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할로겐 램프 시대, 할로겐 램프에는 이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색을 발색해주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CRI 값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기 어렵다, 그리고 멀리까지 빛을 도달하게 하기 어렵다 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비싼 자동차들은 HID 램프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HID 램프는 원가가 상당히 비싸고 전력 소비도 꽤 크죠. 그래서 이제 LED 헤드램프 시대로 넘어오게 된 건데요, LED 헤드램프는 전력 소비가 낮아서 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연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램프 유닛 자체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이 차량의 디자인 자유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토레스 보면 헤드램프 부분이 이렇게 얇고 굉장히 멋지게 뽑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LED를 사용하는 거 이해되시죠? 사실 헤드램프에 눈이 쌓이는 문제,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눈 내리는 밤길 운행할 때 혹시라도 앞에 광량이 좀 어두워지지 않는지 이거 가끔씩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주오는 차가 내 불빛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밤길 주행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효과는 좀 있다고 해요. 램프 부분을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부분을 왁스라도 칠해서 조금이라도 더 물기가 빨리 흘러내릴 수 있도록, 눈이 있더라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 가더라도 휴게소에서 쉴 때마다 이 헤드램프 부분을 조금씩 닦아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메일 주신 분들 토레스의 또 다른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꺼지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여기 보시면 리셋 버튼이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리셋 버튼 있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 리셋하기 편하면 좋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리셋 버튼이 이렇게까지 정면에 딱 하니 있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다운되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운이 안 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프로세서를 더 좋게 만들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운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거 욕먹지 않도록 여기다 리셋 버튼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 완벽하게 차를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시승할 때 센터 디스플레이가 꺼졌거든요. 그래서 꺼지는 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큰일인 게 우리가 시동을 한 너댓 번 껐다 켰거든요. 차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등등등 했는데 안 들어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이렇게 꺼집니다. 저희가 시승하는 시간 다 해봐야 한 하루 정도 시승하는 건데 이 하루 사이에 이런 식으로 꺼져버리니까 너무 빈도가 높은 게 아닌가. 네, 역시 걱정되죠. 이것도 쌍용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저희가 그랜저 2.5를 타면서 2.5에서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랜저는 그래도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고 파워 버튼을 그냥 누르면 다시 온이 됐는데 역시나 이 자동차 회사들이 IT 관련 시스템 만들 때 이거 잘 만들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리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리콜 할 수 있는 사안은 안전에 대한 사안이에요. 안전, 환경 이렇게 두 가지만 리콜이 가능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 물론 헤드램프가 잘 안 보이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눈이 왔을 때 눈 속을 주행할 때 헤드램프가 안 보이는 문제, 요걸 리콜을 해야 되는 건가? 요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콜을 하면 어떤 식으로 리콜을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논의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해결책은 지금으로서는 앞에 커버를 붙이는 방법이 있겠지만 커버를 붙이기 위해서는 뭔가 많은 부품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냥 본드를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봤을 때 헤드램프가 커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데 커버를 붙였을 때 조금 이상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콜 사안은 아니지만 제조사가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빨리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이상 다운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레스도 사실 여기 헤드램프 워셔만 넣었으면 그래도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 헤드램프 워셔가 달려있는 차 거의 없죠. 어지간하면 달아주고 밝기도 좀 높여주는 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한테 미리 주면은 저희가 잘 리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진짜 봐봐요. 시동 꺼지는 거 제일 먼저 알았고 헤드램프에 이거 눈 쌓일 거야 먼저 말씀드렸고 이거 저희한테 먼저 보여줬으면은 저희가 그거 해결을 다 이거 문제입니다 딱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문제점 찾아드립니다 업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